네, 안녕하십니까. 직무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취업을 제대로 도와드리고 있는 CDC 취업 컨설팅 대표 유정석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앞으로 수시로 직무에 대해서 그리고 업종에 대해서 기업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실 거고요. 오늘 첫 시간으로 영업관리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다뤄보고자 합니다. 영업관리 직무라는 게 사실 전공 무관이고 누구나 뭐 어떤 문턱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지원할 수가 있지만 또 그만큼 취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지금 아래 나오는 이 자막에 카카오톡 아이디 CDCJOB, CDC 잡으로 저장을 하시고 문의를 하시면 언제든지 중간중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관리란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업관리를 지원을 하면서 영업관리 외에 비슷한 영업 지원 직무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가장 많이 이 취업준비생들에게 많이 다가오는, 많이 뽑는 그런 직무인 스토어 컨설턴트, 그리고 플로어 매니저, 그리고 스토어 매니저 요 세 개의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업관리. 많은 사람들이 영업 직무하고 영업 관리 직무를 상당히 많이 혼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자기소개서나 또는 면접을 갔을 때 본인이 뭘 잘할 수 있는데요? 라고 말을 하면 늘 고객과의 소통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영업 관리자는 매니지먼트예요. 매장을 관리하거나 매출을 관리해야 되는데 늘 소통만 강조하다 보니까 면접관이나 인사 담당자에게 제대로 어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영업이 아니라 영업관리라는 점을 명심해서 지금부터 저랑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영업관리 직무의 종류에는 가맹점 관리, 그 다음에 브랜드나 코너를 관리하는 매장 관리, 그리고 직영점을 직접 본인이 소사장이 돼서 관리하는 직영점 운영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가맹점 관리는 여러분들 많이 아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을 직접 관리를 하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10개에서 15개 정도 되는 매장들을 본인이 순환해서 돌면서 여러 가지들을 관리하고 거기에는 가맹점주들하고의 상생을 어떻게든지 만들어가는 그 업무가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본인이 담당하는 상권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강원도 춘천 상권 또는 서울의 강남 상권, 그 상권에 있는 우리 회사의 가맹점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상권만큼은 누구보다도 본인이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냥 브랜드 코너 매장 관리라고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쉽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백화점의 플로어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마트에 있는 영업관리 담당자들을 떠올리시면 쉽게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있는 한 층에 예를 들어서 남성복 코너를 담당한다. 그랬을 땐 남성복 층에 있는 각 브랜드에 있는 샵 매니저들이라든지 그 매장에 있는 협력 직원들을 관리하게 되고요. 또 남성복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라고 쳤을 때에는 가공식품 코너나 축산물 코너나 또는 뭐 2층에 있는 생활용품 코너라든지 그 코너 등을 관리하게 되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담당하는 층에 있는 그 매장들의 진열서부터 제품의 입점, 그 다음에 진열, 그 다음에 프로모션, 가격 등을 관리하게 됩니다. 보통 마케팅에서 여러분들이 마케팅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포피라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덕트, 제품이라든지 프라이스, 제품의 가격, 그 다음에 플레이스, 유통, 그 다음에 프로모션, 광고 판촉 등을 관리하는 포피라는 게 있는데 실제 이 유통에 있어갖고의 매장 관리 담당자들은 거기에 2D, 2P라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자, 하나하나씩 뜯어보자면 2D, 일단 D겠죠. 디스트리뷰션, 제품이 입점되는 것부터 관리하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 있는 MD들이 각 브랜드를 소싱해 와서 이제 제품을 들여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샴푸라고 봤을 때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에서 샴푸가 동시에 들어왔을 때 입점 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입점이 됐으면 그 다음에 코너에다 전시를 해야겠죠. 디스플레이 부분을 일일이 점검을 하고 신경을 써야겠죠. 고객 눈에 가장 잘 띄는 부분들, 거기에 좀 재고가 많은 물품들을 진열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프라이스입니다. 가격적인 측면. 시즌별로 가격을 인하하거나 여러 가지 프로모션과 연계돼서 또는 재고가 많이 쌓였을 때는 또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 가격을 깎겠죠. 그런 가격적인, 프라이스적인 측면, 그리고 마지막이 프로모션.
여러분들이 무슨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를 가시게 됐을 때 보면은 판촉 직원들이 시식 행사도 하고 하죠. 그것들을 모두가 다 프로모션, 판촉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이런 2D, 2P들을 관리해가면서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들여오고 있는 그 회사, 그 브랜드에 있는 또 영업 담당자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트에, 우리 백화점에 들어와 있는 제품들이 잘 팔릴 수 있게 만드느냐, 이런 것들을 봐주는 게 바로 브랜드 코너에 있는 매장관리 담당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직영점 운영입니다. 어떤 의류회사에서 유땡땡 하는 의류회사에서 점장 후보직 이런 채용이 상반기, 하반기에 늘 나오죠. 자, 나는 지금부터는 이제 사장님입니다. 회사에 입사해서 바로 사장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장이 되는 준비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 스텝부터 차근차근히 올라가서 부점장을 달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본사의 영업기획부서라든지 마케팅 부서에 한번 들렸다가 다시 현장에 나와서 한 점포를 맡으면서 여러 가지를 다 합니다. 자, 인사적인 것도 하죠. 예를 들어서 직원도 직접 파트타이머나 아르바이트생도 뽑아야 되고 직원들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 매출관리, 회계관리 매일같이 해야겠죠? 와, 우리 매장이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었을까? 와, 우리 오늘 완전히 대박 쳤구나. 자, 내일은 어떻게 하면 더 잘 팔 수 있을까? 이런 재무적인 관리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케팅이 있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경쟁 점포 대비 우리가 더 많이 팔아야지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장님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제휴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객들이 들어오고 있는 클레임들이 있겠죠? 이런 클레임에 대해서 본인이 대응을 해주거나 또는 필요하다 그러면 전사에 있는 조직들과 함께 이런 클레임들을 빠르게 대응해주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를 다 하는 제너럴리스트로서의 사장님이 되는 게 바로 직영점 운영이 되겠죠. 자, 크게 봤을 때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고요. 이렇게 영업관리로 시작을 해서 영업관리로 뭐 회사를 퇴사할 때까지만 근무하는 게 아닙니다. 하시게 됐을 때에는 영업 지원이나,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여기를 빼먹어서.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점포 유형이 있는데요. 점포 관리 유형이 있는데, 이제 각각의 어떤 그 매장들을 갖고 예를 들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맹점 관리, 제일 먼저 여러분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편의점이죠. 전국에 약 3만 5천여 개 되는 편의점들, 그 편의점들의 이런 프랜차이즈 점포 관리, 가맹점 관리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화장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슨 화장품이라든지 향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는 헬스 앤 뷰티 스토어, 그 다음에 외식업체들, 그리고 급식업, 그 다음에 의류나 패션, 자파업체들도 여기에서 해당이 됩니다. 또는 뭐 화장품, 가두점들 많죠? 그 가두점들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관리해야겠죠.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상품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바로 통신사죠. 우리 3대 통신사가 있죠? 3대 통신사의 대리점들이 있습니다. 그 대리점들을 직접 관리하는 등등, 또 가구나 인테리어 같이 이런 가맹점주들을 관리하는 데가 가장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런 브랜드나 코너는 백화점이나 좀 전에 예를 들었던 대형마트뿐만이 아니라 유사한 면세점, 그다음에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아울렛이나, 그러니까 외곽형 아울렛이나 아니면 도시명 쇼핑몰, 또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코스트코라든지 빅마켓,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창고형 매장들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직영점, 내가 소사장이 된다고 그랬죠? 의류 자파가 가장 많죠. 그 다음에 외식업체도 있겠죠. 그 다음에 SSM이 뭐냐면 슈퍼마켓입니다. 그래서 뭐 슈퍼마켓과 편의점의 기능을 다 조합한 이마트 에브리데이라든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든지 그런 매장도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일부 편의점 중에서 직영점이 있어요.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직영점이 어딘지 아세요? 야구장이라든지 농구장이라든지 그런 데는 수시로 계속 고객이 오죠. 거길 굳이 가맹점주들한테 줄 필요가 없이 본사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럴 때 그 편의점에 점주가 본인이 직접 돼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통신사도 좀 목이 좋은 큰 지점은 플래그샵 스토어 같은 데는 직접 본사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런 데서 본인이 직접 점장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영업 관리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업 관리로 입사를 해서 뭐 2, 3년도 직무를 쌓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영업 지원과 관련된 부서로도 많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영업 지원과 영업 교육, 영업 기획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하나씩 보자면은 영업 지원이라는 건 뭐냐면
영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제반 서류들이 굉장히 많겠죠. 협력사하고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 검토서부터 또 채권 회수서부터 해서 또는 우리가 어떤 제품을 납품받아갖고 팔게 됐을 때는 그런 협력업체 공장서부터 해서 관련돼갖고 모든 제반 서류라든지 관련된 프로세스 등을 영업지원부서에서 관리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직접 우리가 여러 가지 그냥 가만 놔둔다고 해서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라면을 갖고 옆에 매장보다 더 많이 팔려면은 여러 가지 판촉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또 다양한 판촉물들 그런 것들을 지원해서 해주는 역할이 바로 영업 지원에서 하는 역할이 되겠고요. 영업 교육은 새롭게 들어오는 아르바이트생서부터 해서 또 새롭게 그냥 이런 유통업에 종사 안 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명퇴하신 분들이 새롭게 점주가 되셨을 때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스템 교육이라든지 또는 고객 응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분화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성과로 실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영업교육 담당 직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업기획입니다. 자, 이 영업기획이라는 직무가 여러분들 좀 혼동하시는 게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MD라는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MD라는 직무 중에서 뭐 기획 MD가 있고 소싱 MD, 바잉 MD가 있고 영업 MD라는 직무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의류회사라든지 이런데 영업 MD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영업 MD가 바로 영업기획이에요. 자, 매출액이라는 거는 밑에서부터 우리가 얼만큼 벌게요가 아니라 모든 회사들은 전사에서 본사에서 자, 다음 달은 얼마 벌어야 되고 또 다다음 달에 얼마 벌어야 되고 이런 큰 목표가 떨어집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목표가 떨어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각 지역 본부별로 자, 그럼 우리 지역 본부는 이번에 얼만큼 해야 되는구나. 이런 목표가 할당되죠. 자, 이거 갖고 각 점포별로 그 지역 본부 내에도 경인 지역 본부라면은 수원 얼마, 의정부 얼마씩으로 해서 또 다시 할당해서 나눕니다. 그렇게 해갖고 구체적으로 매출 목표를 설정해주고 매출 목표 대비했을 때 실적이 왜 안 오르는지, 왜 잘 오르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서로 지원해주고 독려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러프하게 영업 관리하고 영업 직무, 영업 지원 직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많은 채용 니즈가 가장 많은 세 가지 직무 중에서 첫 번째로 프랜차이즈 점포 관리, 보통 스토어 컨설턴트라고들 회사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이 직무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마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도 당근과 채찍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능구렁이 같은 기질을 갖고 있어야만이 영업관리 담당자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 부모님 잘 만나서 태어나갖고 야, 취업하지 말고 그냥 편의점 하나 해. 이래갖고 편의점주가 갑자기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내가 이제 보통 편의점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자기 고향 인근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상권에 있는 점포들을 관리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고등학교 때 은사님이 있어요. 또 옆에는 2년 전에 헤어졌던 여자친구가 또 점주로 와 있어요. 누가 됐든 간에 어떤 사람이 오든 간에 회사 정책대로 내가 담당하는 점포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매출 낼 수 있도록 때로는 당근과 때로는 채찍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원래고 달래서 점주님하고 우리가 같이 상생하게끔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도 당근과 채찍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능구렁이 같은 기질을 본인이 성장 과정이나 또는 학창시절에 어떤 다른 사례를 통해서 키워왔는지 나는 이런 성격인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꼭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볼게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들을 하느냐? 크게 이 네 가지를 하겠죠? 매출. 일단 출근하면서부터 오늘 매출 목표가 얼마구나. 돌아다니면서 점포들 돌아다녀야겠죠. 매출 올리기 위해서 잘 팔아야겠죠.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체크하고 그거를 현장에서 눈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사무실 들어와서 시스템을 통해서 또 엑셀을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재고입니다. 유통업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이 재고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 팔아서 남는 재고를 어떻게 소진해야 되고 더욱 중요한 거는 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고 또 너무 타이트하게 조정해서 결품, 쇼티지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시로
과거의 판매 데이터 이력들을 쭉 플럭추에이션, 시즌별로 판매됐던 현황들을 보고 또 직접 점포 돌아다니면서 최근에 어떤 물품들이 많이 팔고 어떤 물품들이 안 팔리는지를 일일이 체크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는 하실 때 뭘 갖고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또 지금 메모하세요. SKU, SKU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각 점포에서 실질적으로 팔고 있는 제품의 개수를 말해요. 그래서 이 스탁 유닛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파악을 해가면서 이런 매출과 재고 관리를 현장과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업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됐으면,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편의점, GS25의 편의점을 관리하는 영업 관리 담당자인데 분명히 내가 담당하는 상권 옆에는 경쟁 브랜드의 점포들이 있을 겁니다. 똑같은 거의 비슷한 제품들을 팔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마케팅을 차별하게 할지, 그 마케팅이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본사에 있는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들이 고객의 불특정 다수들이 찾아오는 고객들이 바로 보고 알 수 있게끔 창문에다 뭘 어떻게 붙여놓는다든지 또는 제품들이 어떻게 진열시켰을 때 눈에 띄는지. 요즘 편의점들 PB 상품 많이 팔려고 하죠? 그럼 PB 상품들을 어떤 위치에 어떻게 눈에 잘 띄게 놓는 것도 하나의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신경 써야 되고요. 또 클레임, 고객들이 꼭 모두 좋은 고객만 있는 게 아니죠. 소위 말하는 진상 고객, 이런 고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들에 대해서 대응도 해야 되고 또는 실제로 우리가 잘못해서 클레임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 정확하게 대응해주는 이 네 가지 업무가 이런 스토어 컨설턴트의 가장 핵심 업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말로 제가 표현해 놓은 건데 메모하실 분들은 요거 보시면서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쭉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 프로모션 및 다양한 이벤트 기획이라고 해서 제가 5번째 써놓은 게 있어요. 제가 좀 전에 편의점만 얘기를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업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식업이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겠죠. 자, 지금 뭐 이제 연초 시즌입니다. 연초에 가족 단위로 해서 어디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본사에 여러 가지 한 10가지 메뉴가 있지만 우리 상권이 예를 들어서 목동이에요. 가족 단위로 많이 살고 있는 상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 단위로 해갖고 세트 메뉴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점포에서 이 점포마다 상권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영업관리 담당자가 그런 부분들은 조율을 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현장과 데이터 여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신경 쓰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루에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이제 볼게요. 입사 후에 보통 바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점주들을 관리하러 다닐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점주 정도의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게만큼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뭐 어떤 회사 2년까지 실제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직영점에서 부점장 역할을 해가면서 점장 밑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직접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사무실 내근보다는 매장 순회를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리고 사무실 왔을 때는 전일 실적 자료 확인해보고 왜 못 팔았는지, 왜 잘 팔았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체크해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시스템상에 있는 재고, 삼각김밥이 예를 든다면은 시스템상에 삼각김밥이 몇 개 있는데 실제 내가 담당하는 상권 직접 거기에 있는 매장 돌아다녔더니 실제 몇 개가 있더라. 분명히 차이가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사의 여러 가지 마케팅 프로모션들이 있는데 사실 점주님들이 그런 본사 프로모션 뭐 하는지를 매번 홈페이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변경되는 그런 프로모션 정책에 대해서 가서 전달해주고 그게 실제 매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크하고 다녀야겠죠. 그 다음에 제가 담당하는 10개 매장 중에서 한 2군데가 부진해요. 그러면 인근에 있는 잘 나가는 매장에 어떤 벤치마킹 사례들을 갖고 와서 그 점주님들 다시 교육시켜갖고 우수 사례를 공유해줘야겠죠. 그리고 고객의 여러 가지 VOC들을 확인해보고 나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내가 해결하지만 안 된다면은 CS 부서라든지 물류부서라든지 같이 도움을 얻어서 협업으로 빠르게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 하루의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늘 돌아다니면서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도 개선점을 발견하거나 또 이런 개선점에 대해서 다른 점포에다가 공유할 수 있게끔 자료들을 만들어서 전파해주는 역할도 하루의 일과 중에 또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바쁩니다. 멀티가 잘 돼야 돼요. 머리로, 손으로, 발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스토어 컨설턴트로서 갖춰야 될 역량과 자질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걸 넘어가기 앞서서 역량과 자질의 차이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량이라는 것은 이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이 직무에 관련된 지식과 그 다음에 스킬, 이거를 역량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질이라는 것은 이 직무에 맞게끔 필요한 성격이나 가치관, 태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스토어 컨설턴트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한번 보겠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본인이 학창시절에 뭐 동아리 활동을 해서 꼭 리더 안 했어도 좋습니다. 우리나라 취업준비생들의 80%가 다 동아리 회장했죠? 정말 다 했을까요? 아니에요. 회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회원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사람들하고 어떻게 잘 조율해보고 그냥 끌고 가는 리더십이 아니라 이런 조율, 화합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과 같이 잘 교감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본인의 사례에서 강조를 하시고요. 똑같은 어떤 팩트, 사실을 하더라도 전달하는 상대방에 따라서 상대방의 수준과 연령대와 이해도에 따라서 차별화 있게 전달할 줄 알아야 되고 전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걸 설득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상권 분석력. 자, 상권 분석력 여러분들 아마 자기소개서나 면접 가면 저는 상권 분석력이 뛰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뛰어난데?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통계청 사이트 들어가세요. 통계청 사이트 들어가면 각 지역별로 유동인구라든지 특이한 상권 내용들 분석이 되어 있고요. 또 그런 자료들을 갖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또 잘 팔리는 물품과 못 팔리는 물품 알아야 되잖아요. 시스템 들어가서 데이터 다운받은 다음에 엑셀에 피벗 테이블하고 함수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1월부터 12월까지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제품별로 어떻게 판매가 변동이 차이가 있는지 이걸 알겠죠. 엑셀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저기서 돌아다니면서 늘 강조하는 거. 제발 다른 자격증 따지 마시고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대한상공회사에서 하는 그 자격증 반드시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재무라든지 인사라든지 마케팅 전문가 아닙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제너럴리스트로서의 역량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저것 못질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엑셀도 잘해야 되고요. 다 잘해야 됩니다. 두루두루 다룰 수 있는 그런 제너럴리스트로서의 역량, 이런 경험들을 좀 본인이 어필하셔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도 능구렁이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꼭 반드시 서류나 면접에서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나 면접을 갔을 때 어떤 말들을 해주면 좋을까 살펴볼게요. 설득과 협상에 대한 본인의 경험, 솔선수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이 있으면 찾아서 하려고 하는 솔선수범의 사례, 부지런함도 되겠죠. 빠른 판단력과 상황 대처, 경험, 그 다음에 아무래도 유통이라는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수요 예측을 잘해야 돼요. 수요 예측 능력이라든지 꼭 내가 결국엔 이런 것들이 다 숫자 관리죠. 그 다음에 재고, 물류, 가장 중요한 게 점주하고 상생. 난 스트레스 모른다. 스트레스 받아도 진짜 쉽게 떨궈버린다. 그런 스트레스에 대한 둔감한 거. 그 다음에 유통업들. PB 상품들 많이 팔아야 돈이 많이 남겠죠. 예를 들어서 농심 신라면 갖다 팔면 농심하고 나눠 먹어야 돼요. 매출 수익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가 자체 개발한 컵라면은 우리가 다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라이빗 브랜드, 우리 자체 상품들에 대한 판매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 다음에 해당 품목에 대해서 시장 트렌드를 좀 제대로 이해하겠습니다. 또 외식업을 만일 지원하는 친구들이라면 QSC라는 단어가 분명히 소제목이라든지 중간에 한번 나와줘야 돼요. 외식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세 가지입니다. 퀄리티, 클린, 그 다음에 서비스, 퀄리티, 서비스, 클린. 요 세 가지를 신경 써서 어떻게 내 매장, 업장을 제대로 한번 관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매장들을 이 QSC를 제대로 한번 관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본인의 성장 과정이나 학창 시절이나 또는 본인의 강점이나 또는 지원 동기나 입사업 포부에 반드시 이런 단어들이 보여줘야지만 어필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쪽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학 기간에 또는 학기 중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해봤던 사례들을 반드시 하나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의 PB 상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만 찾아보지 마시고
동일한 PB 상품이라도 경쟁사 PB 상품 대비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물론 편의점이라든지 또는 외식업에서 또는 커피 전문점에서 프랜차이즈 근무 경험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경험 없어도 제가 여지껏 합격시킨 친구들 중에서 경험 없는 친구들이 더 많았었어요. 경험이 없으면 직접 발품 팔고 소비자 입장에서 돌아다니세요. 그리고 제품 진열 상태 보시고요. 거기서 음료수 하나 사서 따서 거기 점주님 하나 드리면서 점주님 저 사실 이런 데 영업관리를 한번 지원하려고 하는데 요즘 뭐가 이슈인가요? 뭐가 힘드신가요? 우리 아르바이트생들은 왜 이렇게 빨리 그만두지? 물어보고 개선점이 뭐가 있을까요? 찾아보세요. 여러분도 찾아보시고 거기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점주님 통해서 의견을 직접 들으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똑같은 점포라 하더라도 상권별로 돌아다녀 보세요. 강남, 동대문, 명동, 홍대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CU 편의점이라도 뭐가 차이가 있는지, 또 홍대를 갔으면 홍대에 CU하고 GS20하고 세븐일레븐은 뭔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직접 눈으로 보고 메모를 좀 해놓으십시오. 그렇게 분석했다는 게 결국에는 좀 나아져야 돼요. 그리고 식품이나 외식업, 먹는 거,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쪽을 지원할 친구라면 철학과를 나왔든 체육과를 나왔든 경영학과를 나왔든 전혀 배우지 않았던 이 생소한 단어, 햇섭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네이버에 한 번이라도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 사이트에. 햇섭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먹거리 제품들이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유해 요소로부터 안전하게 유통이 될 수 있게끔, 안전하게 가공이 되고 유통이 될 수 있게끔 7단계 12절차에 걸쳐갖고 관리하는 걸 말해요. 원래는 식품 품질에서 나온 용어지만 내가 영업관리 담당자로서 유통 단계에서 우리 제품이 상하거나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난 신경 쓰겠습니다. 햇섭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어필할 수 있는 강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보다 요만큼이라도 차이가 난다면은 그 요만큼이 큰 차이로 벌어져서 여러분들 최종 합격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스토어 컨설턴트라는 직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이 카카오톡 아이디 CDC 잡을 통해서 그 사이에 잠깐 뭐가 좀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거리 중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그래요. 판매 아르바이트 경험이 꼭 있어야 됩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아르바이트 경험 없어도 되니까 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만일 편의점 같은 데를 본인이 지원한다고 했을 때 상권별로 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편의점서부터 해서 다른 편의점까지 최소한 20, 30군데를 돌아다니십시오.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 50군데 다닌 친구가 있어요. 50군데 다녀서 그중에서 17명의 점주님하고 인터뷰를 직접 해서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CU하고 GS20하고 세븐일레븐 가봤더니 처음엔 잘 몰랐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근데 이제 내가 영업관리자 입장에서 돌아다니고 느껴보니까 이 매대 높이가 틀려요. 어떤 점포를 갔더니 매대 높이가 높아요. 물품 수는 비슷한데 매대 높이가 높으니까 왠지 물품이 많아 보이는 거죠. 착시 효과죠. 그를 통해서도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또 어디에는 나만의 능정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GS25는. 자, 그거에 대해서 점주님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아르바이트생들이 제대로 찾아오는 고객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세요. 그런 것들이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어필하면은 실제로 근무 경험 없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질문이 나왔나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질문이 또 들어와 있네요. 자, 필요한 자격증이 있나요? 이런 질문 저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네, 자격증이요. 없다고 말할까요? 있다고 말할까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영업관리하는데 무슨 자격증이 필요할까? 아니에요. 유통관리사 있어야 돼요. 유통관리사 있으면 가점 준대요. 다 카더라입니다.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자격증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비단 따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스토어 컨설턴트나 다른 스토어 컨설턴트 외에 다른 직무를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도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바로 물류관리사. 물류관리사 자격증이야말로 영업관리를 하든 물류를 하든 해외 영업을 하든 구매를 하든 정말 꼭 필요합니다. 영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일단 물류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물류관리사라고 해서 물류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배송만, 수송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재고 관리서부터 해서 다양한 걸 다 공부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게 유통하고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물류관리사는 연에 한 번 있어요. 연초에 이제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올해 물류관리사 일정이 언제 있는지 한번 보시고 거기에 도전해 보세요. 다른 자격증처럼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쉽진 않아요. 한 2달 준비해서 따놓으시면 이것만큼 든든한 보험이 없습니다. 물류관리사 따놓으시면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은 여러분들이 특정 전문직이 아니라면 회사를 다닐 거라면 무조건 따놓으세요. 숫자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일을 못합니다. 네. 자, 일단 여기서 이제 2가지 질문에서 마치고요. 또 이제 이어서 아까 말했던 그 영업 관리에서 다른 직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많이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많이 꿈꾸는 거죠. 백화점, 면세점, 이런 데 매장 관리직. 통상 우리가 플로어 매니저, 한 층의 매장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플로어 매니저라고 합니다. 자, 이 직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 직무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고객과의 소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업관리 담당자가 여러분들 백화점 가셨을 때나 대형마트 가셨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업관리 담당자 얼마나 자주 만나서 얼마나 대화합니까? 영업관리 담당자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검정색 양복 쫙 빼입고 귀에다가 이어폰 딱 꽂고 마치 첩보 여행을 나오는 스파이처럼 딱 멋있게 돌아다니면서 뭐 도와드릴까요? 또는 이렇게 쫙 뭐 체크하고 다닙니다. 자,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하고 얼마큼 솔직히 백화점 10번 가보면 영업관리 담당자가 한 번이라도 대화해보셨습니까? 고객과의 소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획성하고 꼼꼼함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볼게요. 자,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백화점이나 면세점이나 이런데 또 대형마트도 해당됩니다. 7가지 매일매일 체크해야 되는 체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 쭉 나오죠. 고객이 왕이니까 제일 먼저 고객 관리해야 되고요. 결품, 재고 관리 제대로 해야 될 거고요. 표시 광고물들 오타 없는지 제대로 관리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직매입 상품, 우리 백화점이 또는 우리 마트가 직접 해외에서 들여온 직매입 상품들이 있어요. 이거말로 돈 되는 거죠. 팔면 팔수록. 이거 꼼꼼하게 관리해야 되고요. 청결, 깨끗해야지 사람들이 계속 오겠죠. 그 다음에 쇼핑 환경.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앞에 매장에 많은 브랜드들 좋은 제품만 깔려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동선서부터 해서 또 앞에 보이는 매장이 아니라 뒤에 있는 곳도 사용자들이 활용하는 데 있어갖고 이용하는 데 있어갖고 불편함이 없어야겠죠. 그 다음에 VM? 비주얼 머천다이저? 이게 왜 영업관리가 하지? VMD가 하는 거 아닌가? 자, 이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고객관리. 여기에는 첫 번째, 고객들이 직접 백화점으로 왔을 때 간혹 가다가 제가 이제 영업관리 담당자입니다. 딱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와서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어? 네. 저쪽으로 쭉 가셔갖고요. 오른쪽으로 도시면 왼쪽으로 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 없죠? 잘 살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보세요. 영업관리 담당자처럼 보인 사람한테 자, 수유실이 어디 있어요? 물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직접 안내해서 그 앞까지 가는지 그게 바로 고객 관리예요. 그래서 고객의 불편사항 도움 요청했을 때 신속 정확하게 업무 처리해야 되고 매장 위치 문의했을 때 단순 응대하는 게 아니라 그 앞까지 모셔다 드려야 되는 이런 외부에서 활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 백화점이나 면세점은 VIP 고객 극소수가 백화점 매출의 전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VVIP나 VIP 고객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 관리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고객 관리고요. 두 번째, 결품 관리. 인기 많은 품목들 재고 없으면은 안 팔리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백화점을 갔는데 진짜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점주님이나 거기에 있는 직원이 자, 요거 일단은 지금 저희가 창고에 가서 찾아올 동안 색깔은 다른데 똑같은 디자인이에요. 한번 입어보세요. 딱 거울 보고 입어봤는데 괜찮아요. 자, 근데 원하는 색깔이 없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좀 이따 직원이 왔습니다. 손님 죄송한데 요거 택배로 내일 모레까지 보내드릴게요. 과연 옷을 사면서 그걸 기다렸다가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바로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왜? 당장 사고 싶은데 없잖아요. 그 사이에 마음이 변하거든요. 특히 고가일수록 만일 제품을 알았어요. 배송해 주세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계속해서 딴층 돌아다닐 때 머릿속에 내가 이걸 잘 샀나? 다른 매장 더 가볼 걸. 너무 비싸지 않나? 에이, 취소하자. 다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인기 아이템에 대해서 물량이 반드시 실재고가 확보될 수 있도록 상품이나 색상별이나 사이즈별로 다 체크해 놔야 되고요. 특히나 마트라든지 백화점에 같은 데 보면은
어떤 특정 시즌, 뭐 좀 있으면 설날 나오고 다 할 텐데 이런 시즌에 맞춰갖고 그 전단지가 나갑니다. 전단지 나가는데 우리 이번에 이런 거 있어요. 했는데 갔더니 없어, 재고가.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광고 상품들 입고가 제대로 확보가 돼 있는지. 그 다음에 행사 진행하는 상품들, 고객 반응들 체크해야겠죠? 행사라고 해서 행사장 쫙 해갖고 3일 동안 행사하는데 반응이 별로 시큰둥해요.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결품 관리를 위해서 하는 영업관리 담당자의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업무들이 있냐. 표시 광고물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벽이라든지 어떤 상품 위에 가격 표시라든지 제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오타가 있거나 오인성 문구가 있거나 또는 공정거래에 저촉되는 문구가 있거나 너무 과대 광고를 했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또는 그 부착물이 고객들 눈높이에 맞춰갖고 눈에 잘 있는지, 너무 아래 붙어 있지 않은지, 위에 붙어 있지 않은지, 적당한 위치에 붙어 있는지, 재질은 우리 전체 인테리어 컨셉하고 맞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표시 광고물들을 직접 체크하고 개선점이 있으면 관련된 부서에다가 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직매입 상품들. 백화점들은 요즘 직접 편집샵 같은 거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브랜드들이 아니라 직접 MD들이 해외 돌아다니면서 잘 팔릴 만한 제품들을 다품종 소량으로 구매를 해옵니다. 그래서 먼저 소비자 반응들을 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디스플레이부터 신경 써야겠죠. 저 구석에가 있으면 누가 지나가지고 보지도 않겠죠? 디스플레이부터 신경 쓰고 판매되는 거 데일리로 계속해서 매일 체크하고 고객 반응들,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하고 또 일일이 실재고도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결 깨끗해야 되니까 고객 접점에서 결국에는 우리 백화점과 우리 백화점의 브랜드에 대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지저분하면.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데스크나 직길이나 피팅룸에도 들어가서 지저분하지 않은지 너무 먼지가 쌓여있지 않은지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간혹 가다 보면 어떤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좀 못되게 생긴 사람이 삐쩍 마르고 못되게 생긴 사람이 하얀 장갑 끼고 매장 돌아다니면서 골탕 먹이려고 쫙 긁어보고 이거 뭐죠? 다시 청소하세요. 이러죠. 아마 드라마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매일같이 자기가 담당하는 층 또는 코너에 그런 청결 상태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쇼핑 환경이에요. 정수기에 물 안 나오거나 또는 어디 전등 꺼져 있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매장이 아니라 매장을 전방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보이지 않는 뒷부분들, 엘리베이터 홀이라든지 안내 데스크라든지 수유실이라든지 고객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데를 후방이라고 그래요. 그런 후방에 꼼꼼하게 다 정리정돈 되는지 관리해야 되고요. 특히나 어디를 잘 봐야 되냐면 방화 셔터라든지 소화기 이런데 예를 들어서 어디 제품이 쌓여 있어요. 그럼 불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그런 게 있으면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쇼핑 환경 관리고요. 자, 마지막 아까 제가 마지막에 VM 그랬죠. 비주얼 머천다이저 맞습니다. VMD. 자, 매장을 차별화시켜야 되고 또 우리 백화점의 아이덴티티 컨셉에 맞게끔 제품이 진열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나 조명이나 제품 배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VMD라는 직무가 따로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의류 브랜드에 여성 의류 브랜드에 VMD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백화점에 상주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전체 컨셉을 잡아놨으면 저는 그 브랜드에 있는 매장의 샵 매니저하고 협력사 직원하고 같이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떤 것들을 체크했는지 볼게요. 자, 여러분들 백화점을 쭉 지나가다가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올해 유행인 핑크색이네? 한번 보게 되겠죠.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고객의 시선을 처음 끌어당기는 요거를 바로 비주얼 프레젠테이션, 바로 눈에 띄게끔 요거야말로 진짜 전문가 VMD들이 구성을 해놓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객이 들어옵니다. 들어왔는데 잘 팔리는 이 상품들, 이런 것들을 눈에 잘 띄게 이렇게 다 옷걸이에 잘 걸어놓고 요 옷하고 어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류들, 같이 입을 수 있는 것들, 또 백들, 머플러들 같이 전시를 해놔야겠죠. 자, 이런 것까지 일일이 본인이 샵 매니저하고 같이 신경 써줘야 돼요. 이런 것들도 영업관리 하나의 역할입니다. 지금까지 7대 체크 포인트 확인해 보셨죠? 요걸 매일 체크해야 됩니다. 자, 이 시점에서 그러면은 이제
패션 플로어 매니저 또는 플로어 매니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다 이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특별히 요구되는 스펙이 있나요?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있습니다. 자, 백화점하고 면세점 같은 경우는 요구되는 스펙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생각해보세요. 한국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죠? 중국인도 오고 외국인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학적인 능력, 샵 매니저가 대응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언어로 대응해 줄 수 있는 어학적 역량이 필요하고요. 또 아무래도 빠릿빠릿한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말로만 성격이 아니죠. 데이터 분석 제대로 해야 돼요. 발품 팔고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대로 신경 쓸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학창시절에 여러 가지 계획 관리 제대로 했다는 부분들, 전체 스케줄 조정 잘했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잘 어필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어학적인 측면 많이 좀 강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스토어 매니저, 이제 소사장이 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를 보겠습니다. 자, 책임감이 무엇보다도 소사장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많이 앞서 말씀드렸던 스토어, 이 컨설턴트 부분하고 많이 겹쳐요. 그런데 요 주요 업무, 여러 가지 인사, 사람 뽑고 교육시켜야 되고, 매출 관리, 회계적인 업무 해야 되고, 마케팅, 아까 말한 대로 인근에 있는 데하고 제휴 마케팅하고 제품 진열 신경 써야 되고, 또 서비스, 고객 클레임 대응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내가 사장님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고요. 거의 스토어 컨설턴트하고 비슷하지만 하는 역할 거의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내 매장, 내 거 하나만 관리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어요. 내 손으로 직접 직원을 선발할 수 있다는 권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스토어 컨설턴트하고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엑셀 잘해야 돼요. 매출 목표 달성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 대비 실적 체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루 일과 거의 비슷해요. 본사에서 계속해서 이메일이 옵니다. 여러 가지 지시사가 오면은 빨리 파악해서 이것들을 각 스텝별로 해서 전달해주고 전체 교육시켜줘야 되고, 또 본사의 마케팅 정책대로 프로모션 진행해줘야 되고, 직원들 상담도 해줘야 되고, 비정규직들 신규 채용할 때 면접도 직접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루가 빠르게 지나가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또 역량과 자질이 있냐.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사장님이 혼자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직원들하고 팀워크를 이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팀워크적인 역량이 필요하고요.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우리 매장의 상권의 특성,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팔고 있는 제품과 이 업의 특성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비슷하게 외식이나 식품 쪽은 해썹이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되고요. 아까 계속 강조합니다. 엑셀, 피벗 테이블과 함수 활용 능력 잘 알아야 되고요. 또 ERP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사장님이기 때문에 직접 발주를 냅니다. 그리고 매출 관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이런 ERP 같은 시스템들을 잘 다룰 줄 아는 게 아무래도 영업 관리자보다는 이 스토어 매니저 입장에서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사장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쓸 때 주인의식, 내가 사장님이니까 성실, 근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측면에 있다면은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거, 그리고 사장님으로서 추진력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아까 스토어 컨설턴트 대비했을 때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어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준비하실 때에도 꼭 리더가 아니더라도 조직 또는 구성원을 내가 관리해봤던 사례 등을 좀 어필하시고요. 또 경험이 없으면 자주 가는 매장들을 늘 가서 살펴보시고 고객들이 어떻게 해야지만 좋아하는가. 너무 많이 달라붙어갖고 설명해줘도 싫어하고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싫어합니다. 적정선이 어딘가. 이런 것도 본인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은 이런 그 유니클로 점장 후보직이라든지 이랜드 통합 브랜드 매니저라든지 이런 거 채용하실 때 여러분들 지원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직무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사이에 또 이제 질문 들어온 것들이 있으면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신입을 지원할 때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네. 없다고 말씀드리면 또 저도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이거는 어떤 정해진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만 31세 이상의 신입을 채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인사 담당자들 만나보고 해봤는데 만 31세 신입으로 뽑을 때에는 그 이하가 좋고요. 만약 그 이상이 됐을 때는 경력직으로 지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만 31세 이상이 됐더라도 그 사이에 경력을 쌓았으면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자, 혹시 또 이제 또 다른 질문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 제가 여학생들한테 많이 받습니다. 남자만 많이 뽑나요? 여자도 뽑나요? 제가 이 질문을 3, 4년 전에 받았다고 하면은 분명히 아무래도 남성 많이 뽑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일이 힘드니까. 그리고 많은 점주들 상대해야 되고 많은 샵 매니저를 상대해야 되니까 이 멘탈이 강해야 돼요. 또 체력도 강해야 되고. 그런데 요즘은 여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뽑습니다. 실제로 편의점에서 채용할 때 예전엔 여성 채용 비율이 10%가 안 됐었어요. 지금은 거의 40% 이상이 여자를 뽑습니다. 왜? 여자들도 요즘은 체력 충분히 키웠고요. 충분히 멘탈 강하고요. 일 잘합니다. 오히려 남성들보다 더 꼼꼼하게 또 점주들 잘 사근사근해서 잘 다뤄가면서 채찍이 아니라 당근 줘가면서 내 매출 실적 올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자, 또 여러분들 앞으로 오늘 질문 못하신 분들은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 CDC JOB, CDC 잡으로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문의하시면 저희 CDC 취업 캠퍼스에서 수시로 응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영업관리 직무 한번 알아봤는데 그렇게 만만한 직무도 그렇게 어려운 직무도 아닙니다. 정말 자긍심 느낄 수 있고 성취감 느낄 수 있는 직무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